안녕하세요. 영단기 토플 리딩 대표 항사 박사입니다. 자, 우리 2016년 2월 달에 토플 시험을 보신 분들 좀 계신가요? 자, 아마도 1, 2월 달 방학을 맞이하여서 토플 준비하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 자, 아마도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보통 2월 달에 시험을 보시긴 했으나 그닥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사실 2월 달에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이 강좌 안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수가 이제 나와서 이제 3월 달 혹은 4월 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자, 우선 2월 달에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달 혹은 4월 달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보고 났을 때 느낌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자, 일단 총평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한 6.5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준이 10이라고 한다면. 자, 6.5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초반에 봤던 이제 시험에서는 시험이 그렇게 난이도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기출 주제 같은 걸 가지고 활용해서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평이하게 풀었던 반면에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그때 좀 많이들 학생들이 보셨는데 그때 봤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서 학생분들이 야, 리딩도 만만치 않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러한 이제 시험이 됐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시험은 6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주에 봤던 시험은 이제 한 7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평균적 6.5라고 제가 총평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총평을 이렇다 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3월, 4월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2016년 변화하는 시절 좀 더 말씀드려볼게요. 요새라고 해주는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점점 덤이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그 전까지는 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안 나왔었어요. 리딩에서는. 보통 리스닝에서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리스닝 어떤 식의 구성으로 시험을 보셨을까요? 원래는 컨버세이션 하나에 렉처 2개라고 해주는 그 한 세트를 보통 3세트를 보시게 되죠. 그래서 앞에 2개는 보통 점수에 반영이 되고 마지막 거에서는 점수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작년 하반기부터 리딩에서 더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작년 조금 간헐적으로 나왔어요. 자, 우리 리딩 한번 여쭤볼게요. 시험 보러 가실 때 지문 몇 개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3개 푼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3개였어요. 근데 정말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시작하면서 지문 4개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지문 4개가 나오는데 안타깝게 이게 더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특히 리스닝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넘게 계속 더미가 있어 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더미예요 라고 얘기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리딩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데이터가 안 쌓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 80분 제시가 된다면 열심히 4개의 지문을 다 풀어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4개의 지문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아예 맨 처음에 디렉션에 떠요. 지문 4개를 볼 거다. 그리고 80분을 줄 거니까 잘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몇몇 분들은 80분 제시가 되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특정 지문에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고 또 다른 지문에 시간 좀 적게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근데 막상 1교시에 리딩에서 80분을 쓴다라고 하는 건 진짜 긴 시간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면 참 좋겠고 혹시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게 덤인지 모르겠으니 다 푸시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렇게 더미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어휘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게 나와요. 분명히 우리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시는 게 맞나요? 보통 어휘 문제는 어떤 특정 단어를 제시해주고 그 단어와 가장 closest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걸 골라주세요라고 해주는 건데요. A, B, C, D
단어 뜻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고르는 경우. 굉장히 미미한 차이를 통해서 오답으로 제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잘 하셔야겠죠. 그쵸? 자, 우선은 우리가 실전 문제 푸시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많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두셔야 될 텐데요. 그냥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얘가 어떠한 단어와 어떤 단어 차이가 무엇입니까?부터 시작해서 문제 유형별로 공략하시는 걸 다시 한번 잡아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제가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할 일을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분명히 시험장 가시면 우리가 그 전까지 연습하실 때는 유형별로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80 플러스 레벨까지는 다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시험장 가면 이제 멘붕이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문제 유형 신경 안 쓰고 그냥 답을 막 골라요. 그러면 정말 정신없이 문제를 풀고 나오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 유형을 하나하나 다시 곱씹을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오고 그리고 문제는 하나씩만 제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장 가시면 지문이 기니까 혹은 컴퓨터로 시험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정신을 놓게 돼요. 그리고 또 막상 또 긴장도 엄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를 못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왜요? 정말 긴장하니까. 그러니까는 머릿속이 멍해지고 하얘지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무슨 답을 골라야 될지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 조금만 더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우리 여태까지 이제 시험을 보기 전까지 뭐 하시냐면 굳이 유형을 나눠서 보통 저는 9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문제를 이제 유형 설명드려요. 어휘 문제도 있고요. 지시어 문제도 있고요. 패러프레이즈 문제도 있고요. 혹은 디테일, 세부사항 문제, 그리고 또 추론 문제, 의도 파악 문제, 끼워 넣기, 서머리, 그리고 클래시파잉이라고 해주는 이렇게 9가지 덩어리로 보통 구분해서 유형 설명을 드리는데 굳이 유형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 문제의 공략법을 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셔가지고 공략법을 떠올려야 돼요. 근데 시험장 가셔가지고 그걸 못 떠올리시면 안 되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해야 될 거, 요거구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끼셔야 하고요. 그리고 보통 어휘 문제는 한 지문에 몇 개가 출제가 돼요? 보통 한 지문에 몇 개? 3개에서 많으면 4개까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장 가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정신을 잃죠. 그러면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들 단어, 무슨 단어가 하나 제시가 되면서 패세지에 있는 어떤 단어가 제시되면서 이것이 의미상 가장 가까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뭘 하시냐면 빈칸에 이 단어를 빼놓는다고 생각하시고 A, B, C, D가 제시가 되겠죠? 그래놓고 이제 넣어보고 말이 되는 걸 고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어휘 문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단어의 기본 뜻을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단어들을 미리 공부하고 가야겠다. 그리고 미리 공부하러 간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정말 자기 기준을 잡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괜히 이거 너도 말이 되는 것 같네? 저도 말이 되는 것 같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무슨 답을 찍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한참 고민을 해요. A일까 B일까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답이 뭐 A라고 쳐요. 근데 나중에 자기 못 썼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점수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기본 뜻을 살리는 형태라고 어휘 문제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출제해지는 문제 유형이 뭘까요? 세부 내용 찾기 문제잖아요. 세부 내용 찾기 문제는 어때요?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해줄 수 있는 그 2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보통 세부 내용 찾기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냥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유는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원인을 물을 때 결과를 대답한다든가 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원인을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답을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앞으로 시험장 가셔가지고 지문이 되게 어렵다. 진짜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좀 더 공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게 지문보다는 문제에 집중하자. 그리고 학생분들이 실제 시험 보고 나오시면 그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선생님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하는데 감사하죠,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친숙하다라고 하시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면 주제가 평이하니까 그 지문이 되게 쉬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좀 오해예요. 지문이 쉽게 읽힌다라고 하는 건 그냥 스토리가 이해가 잘 된 것 뿐이지 문제를 잘 풀었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장 가셔가지고 해야 될 거는 딱 기준을 잡으세요. 유형별로 접근하겠다라고 해주는 거겠고요. 특정 주제에 현혹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출 주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저도 정리를 계속 해드리지만 기출 주제, 기본 틀은 비슷하지만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라든가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요 매번 제가 이렇게 요 박스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예술 쪽도 나왔었던 거거든요. 생물, 인류학, 역사, 예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문제도 보면은 이제 봐볼까요? 기출 주제가 제가 큰 틀만 잡아놨어요. 나일강, 생물 멸종, 대륙 이동, 종분화. 어때요? 토플에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나일강을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은 어느 나라와 연관됐어요? 이집트라고 해주는 그런 나라와 연관되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나일강만 포커스를 두어서 이 주변의 어떤 무역 관계를 설명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더 굉장히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주제다라고 해서 문제가 쉽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자, 이렇게 해서 매번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런 식의 주제였던 건데요. 그래도 아예 생소한 무슨 특이한 천문학이라든가 혹은 어떤 특정 막 이상한 뭐 설명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실험 설명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어요. 한번 볼게요. 뭐 나일강과 생물 멸종, 다이너소리라든가 어떤 종대 멸종이 나타나게 되어진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 그리고 대륙 이동설 같은 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던 그런 주제들인데요. 요 위에 나왔던 주제들이 지난달 초에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출제를 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렇고 이제 아래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조금 이제 어려웠던 마지막 주 이제 주제들이 됐었는데요. 어떤 생물의 종의 내추럴 셀렉션 같은 거 설명해주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곤충들의 안테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디텍하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과 영국 같은 지역의 경제 산업을 설명해 주는데 특정하게 울과 관련해 가지고 무역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는 그런 지문이 나왔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술과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장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나왔었던 건데요. 자, 주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익숙한 주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단어 문제가 이제 헷갈렸던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비해서 이번 달에 나왔던 단어들은 모두 다 중요한 단어들이어서 제가 이제 좀 다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 단어부터 이게 쪽 앞에 좀 정리해봤는데요. 자, 맨 처음에 propagat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얘는 이제 널리 퍼지다, 만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동의어가 뭐가 될까요? spread입니다. 생각보다 이 단어 많이들 못 고르셨더라고요. 그래서 propagate이라는 단어가 이제 확산해서 멀리 퍼지는 spread를 같이 보시고 그리고요. subsequently 이거는 정말 저희 강좌 들으셨던 분들은 거의 다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만큼 다 답을 골라셔야 되는데 자, 이 단어는 무슨 말일까요? subsequently 하면
나중에 뒤어 나오는 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 동의어가 later이라는 단어로 함께 출제가 됐고요. 저희 ly를 떼면 어떤 단어가 되나요? subsequent, 뒤어 나오는 이라는 단어로 보통 following 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형용사 형태로 출제할 때랑 부사 형태 출제할 때랑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부사 형태로 출제가 될 때는 이런 단어도 afterward 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enduring. 자, endure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출제가 됐던 그런 단어인데요. 자, 이번 달에도 2번이나 출제가 됐었고 enduring, lasting 혹은 long lasting. 오래 가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단어 보시고. 그리고 incredible. 다행히 이 단어는 익숙한 단어 맞죠? incredible 뭘까요? 믿기 힘든. 한 단어를 조금 더 느려서 쓰는 그런 단어도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constraint, 억제하다, 억제, limit이란 단어로 이제 함께 쓴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limit이란 단어 외에도 기억하실 단어가 있어요. 제한하다, 억제하다. 무슨 단어가 나와요? confine, 그 다음에 restrict 이란 단어들이 다 억제하다, 제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자, 그 다음에 coincide. 코 하면 무슨 말? 함께의 뜻을 가지죠? 그래서 coincide 하면 보통 이제 happen at the same time. 같은 시기에 발생하다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함께 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자, distinct 하면 무슨 말일까요? 구분되게, 명확하게 라고 해줘서 딱 쪼개질 수 있게 구분이 확 명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clearly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이번에 논란했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자, intended라고 해주는 단어. 우리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죠? 그쵸? intend 무슨 말이요? 의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자, intended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A번에 expected, B번에 desired라고 해줄 수 있는 그 두 단어가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 자, intended, 의도된, expect, 뭘까요? 뭐 예상된? 그리고 desired, 뭘까요? 이 desire 뭐예요? 바라는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desire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걸까요? 뭐 욕망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거 뭔가 갈망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그런 의도로 예상되는 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을 수 있는 거지만 이번에는 이 단어가 더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 사용이 됐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intend하고 expect는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개가 동의어로 나오게 돼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먼저 알고 있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출을 좀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아, 이런 단어가 출제가 되는구나. 단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인지하시고 우리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단어를 그냥 감으로 절대 외우지 마세요. 감으로 외우면 진짜 시험장 가서 다 그 단어 같아요. A, B, C, D가 완전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조심할 수 있게 이제 미리 기억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aftermath 같은 경우는 결과로 나오는 여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나오는 결과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consumption 무슨 말이에요? 소비예요. 소비. 그렇기 때문에 use란 단어를 함께 동의어로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들은 저희 공부하실 때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들이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지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강의에서 어휘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 강의마다 어휘 퀴즈도 맨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항상 단어들을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단어는요, 시험 보실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매일매일 단어 퀴즈를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누적으로 단어 퀴즈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단어를 보통 외우는데 기존에 외웠던 거 까먹고 새로운 것만 기억하시면 의미 없죠. 우리 언젠가는 다 시험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버겁다 하더라도 앞에 거 다시 돌려보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advent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70 플러스, 80 플러스 다 노출되어지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동의어가 arrival이에요. 왜요? advent 하면 출현, 어떤 문명의 출현, 어떤 문명의 도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rrival의 뜻이 뭘까요? arrival? 도착. 어떤 문명의 도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에피소드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은요.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발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occurrence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됐고 fragile, 깨지기 쉬운의 뜻을 가진 단어 easily damaged. 그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요거 볼게요. delicate한 단어가 있어요. delicate 뜻이 뭘까요? delicate는 섬세한. 깨지기 쉬울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섬세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떨 때 기억하면 제일 좋으냐면 왜 뭐 세제, 옷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뭐 실크 옷 같은 거를 빨 때 여러분들이 막 세탁기 막 그냥 돌리지 않잖아요. 어때요? 섬세 모드로 이렇게 막 주물주물 빨아준다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세탁기 돌릴 때도 섬세 모드 눌러가지고 빠실 수가 있으세요. 뭔 얘기예요? 망가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서 빠세요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elicate 단어는 요거와 함께 연결시켜서 두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facilitate를 하면은 촉진시키다 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라서 좀 더 쉽게 하게 만들다. made easier.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기본 단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proponent 하면 보통 pro는 앞으로 튀어나온다든가 혹은 찬성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proponent, 옹호자, supporter이란 단어로 이제 함께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support라는 단어 말고도 뭐 backup 이런 것도 이제 보통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scatter, 퍼뜨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distribute과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distribute는 뭐예요? 퍼뜨려서 여기저기에 다 분포할 수 있도록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scatter, distribute 함께 사용을 했고 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scrutin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면밀한 조사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동의어 뭐예요? close observation 이란 단어죠. close, 자세히 observation, 관찰하는 거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틀렸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한번 보셔야 돼요. speculation 단어가 있어요. speculate. 뭔지 아세요? 추측하다. 의 뜻을 가져요. 자, 이 단어는 보통 어떤 학자들이 뭐뭐라고 추측하다라고 해줄 수 있는 개념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학자들이 뭐뭐라고 추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학자가 나오니까 이 단어는 헷갈리는 거예요. 저 단어가 동사 형태는 뭐냐면 scrutinize예요. 면밀하게 조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가 둘이 서로 헷갈리면서 answer choice를 틀리시는 경우가 있겠죠. 자, 기존에요. 이 단어가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close observe 같은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출제가 어떻게 된 적이 있냐면 이 단어를 가지고 출제해놓고 그래놓고 answer choice에 이런 것도 넣어놓은 거예요. think about. think about은 뜻이 뭐예요? 생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와 관련된 문제니까 얘는 답이 아니죠. 근데 이 단어와 헷갈려가지고 이거 답이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분리하셔야 될 것은 밑에 것은 면밀하게 조사하다니까 이 단어와 연결시키시고 얘는 추측하다, 생각하다 라고 해서 이 단어 보시는 거죠. 스펠링이 은근 뭐 비슷하진 않지만 약간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이 두 단어 분리시켜서 위에 단어는 요거, 밑에 단어는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swift, 재빠른, quick 혹은 rapid이 괜찮고요. surely, 무슨 말일까? 확실하게. 자, 마지막으로 coupled with, 또 꽤 틀리셨더라고요. 자, coupled with, 무슨 말이요? 누구와 결합이 돼서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단어와 이 단어와 연결 못 시켰던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단어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어떠세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막상 시험장 가시면 완전 다른 것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토플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은 웬만큼 공부가 되신 상태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게 가서 쓸데없이 이제 다 소진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배우신 내용들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어휘 공부하신 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공부하신 거 기억하셔서 기준을 잘 잡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냥 정신없이 풀고 오시는 거예요. 정신 꼭 붙들어 매고 그리고 시험을 잘 이제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보다 플러스 이제 3점 정도 더 나와서 정말 토플을 자신 있게 끝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러분들 다음 시험을 위해서 조금 뭐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제 감 잡으셨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준 잡고 시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 공부도 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3월, 4월 시험에 있는 시험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좋은 점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